9월 21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우증권 훼손된 중국 정책 기대에 대한 탈출구는, 동양증권 이익 반영 정도 측정법을 활용한 전략, 신한금융투자 스타일로 투자하는 QE3, 우리투자증권 핵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시장의 관심, 하나대투증권 반밖에 안 찼나 반이나 찼나, 한국증권 출하가 증가해야 제조업이 된다, 한양증권 하락보다 상승 계기가 더 많다, 현대증권 미국 경제 부진과 회복 지연의 원인은?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의 유동성이 실적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동양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반영 정도 측정법을 활용한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익 모멘텀 강화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내의 이익 모멘텀 개선 및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MSCI 이익 수정 비율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그리고 한국은 8월 중순을 저점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반기 순이익 비중과 시총 비중의 차이를 이용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의 2012년 하반기 시가총액 비중 빼기 업종의 현재 시가총액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해당 값이 플러스가 나타나면서 또 여타 업종 대비 크다면 이익 대비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 종목들 추려내고 있습니다. 항공과 정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은행과 해운 업종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로 투자하는 QE3라는 제목인데요. 아직까지 QE3 기대감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 안착에 실패하면서 1990선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3차 양적 완화 시행 발표 당시의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증시에 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저 PER과 PBR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차와 2차 양적 완화 때도 어떤 한 업종으로 수혜를 한정짓기보다는 PER, 주가 움직임, 그리고 ROE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찾아봤을 때 SK와 기업은행, 코오롱인더, 세방전지, 그리고 한솔제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IS 동서도 이러한 종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평균 PER은 5.2배, 평균 PBR은 0.8배 정도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시장의 관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동성에서 지표로 넘어가는 시장의 관심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QE3에 이어서 일본까지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호재가 이미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증시 수급, 스페인과 그리스의 문제, 그리고 경제 지표의 부진 영향력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커지면서 이 주변 문제 때문에 시장이 잘 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은 정상화되는 추세라는 점 전하고 있습니다. QE3 발표 전후로 주요 선진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최근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인데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어서 이 1960선이나 1970선까지 밀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는 SK네트워크스, 제일기획, 한미약품 등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2000선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얼마까지 내려가서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에서는 어떤 걸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네, 일단 지표는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의 포커스는 경기 부양책, 이렇게 글로벌한 정책 공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좀 반등할 것으로 봤고요. 외국인 매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큰 폭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쪽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는 어떤 증권사죠? 네, 현대증권 리포트인데요. 현대 쪽에서는 이번 3분기 국내 기업들 실적 추정을 해놨습니다. 매출은 직전 2분기보다 1.4% 증가하면서 조금 정체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40.3% 2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매출은 11%, 또 영업이익은 한 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 글로벌 경기 하강 기조 영향권이 들어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낮춰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의 PBR을 보면
1.1배 수준이고 과거에 이제 5년치 평균이 1.26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과 산업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봤고요. 또 주도 섹터인 IT와 경기민감 소비재고는 과거 평균 수준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4분기의 이익 성장이 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는 이익 성장, 하반기 이익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가격 메리트에서 어떤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네. 4분기까지 이제 성장이 좀 좋을 종목군으로 LG 디스플레이와 ELK, 이라이콤, KH바텍 또 나와 있고요. 또 인터플렉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라든지 시젠, 또 호텔 신라 이런 종목 들어와 있고요. 한국카본도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표 안에 있는 종목군들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둘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는 현대증권이었습니다. 유동성 장세인 그 장세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가 0.61% 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2.3포인트, 코스닥은 0.3%가 오른 529.66포인트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장 9분 남아 있습니다.